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실 만한 곡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첫 수할 때 타이밍이 특이했던 게 이 메인 멜로디가 원슈타인이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MR에다가 그냥 데모 버전으로 집에서 찍어서 부른 영상이 이미 조회수가 한 500만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떤 버전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부담이나 작업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아마 처음 얘기한 것도 있겠는데 저도 X였거든요. X란 이제 원슈타인 형의 팬클럽 이름인데 이미 그 영상을 너무 잘 알고 네, 이미 오래전부터 봤던 영상이고 뭐볼 수밖에 없는 영상이죠, 제 알고리즘은. 그래서 이 기회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사실. 네. 성덕. 네, 성덕에. 네. 그래서 오히려 긴장이나 부담보다는 이렇게 평가가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이미 조금 그 시뮬레이션이 돼 있었고 네. 이게 정식 음원으로 만들어진다면 나라면 이렇게 해야지. 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이 곡 또한 4차? 5차 버전이 있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나요. 1차 버전은 사실 기타 베이스보다는 피아노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완성본이 나왔을 때 제가 계속 지키고 싶었던 거는 이 아련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이미지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형이 이제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했을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딱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진짜 이 곡을 작업을 잘 하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하는 게 느껴졌던. 또 주변에서 다 괜찮다고 그냥 믹스 작업 넘어가자고 하는데 조금만 더 바꿀게요. 그러면서 네, 계속 저희를 붙잡았던 기억이 맞아요. 그때 아마 약간 연휴 기간이었던 게 기억이 나서 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제가 맞아요. 포기했었죠. 근데 이 곡이 작업할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많은 버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런 확신들이 생기는 멜로디라든지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곡마다. 이거는 정말 이상하게 편곡을 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좋아해 주시겠다 들으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도 오히려 더 자신감이 더 생겼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버전이 있었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약간 불안했었는데 결국에 너무 만족스럽게 나오고 결과도 좋아서 네. 뿌듯하게 기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아티스트의 곡을 프로듀싱 할 때와 광고 작업을 프로듀싱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광고주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와 아티스트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이가 있으셨나요? 굉장히 다르면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광고 작업 같은 경우는 목적성이 뚜렷해요. 이 제품, 이 로고, 강조되어야 되는 게 확실하게. 네, 이 타이틀,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뚜렷한 요소가 있고, 그리고 광고 음악의 사운드 체계를 하면 약간 비주얼을 서포트하는 게 굉장히 크죠. 제일 크고 이게 뭔가 영상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저만의 선도 있고, 네, 영상보다 더 화려하면 안 돼. 어찌됐건 영상에 비춰지는 오브젝트가 더 강조가 돼야 되다 보니까 시간 요소가 우선이고. 네, 어떻게 하면 서포트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운드적 요소를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성이 유동적으로 바뀔 때가 간혹 있죠. 예를 들면 뭐 멜로디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편곡이 바뀐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유동적으로 제가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 그리고 목조성도 다양하고, 이게 뭔가 어떤 것을 표현을 한다 했을 때 가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편곡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멜로디로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메인 멜로디가 비켜주고 편곡한테 넘겨주는 파트가 생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적인 면에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냐, 이런 요소들이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두 개 작업에서 공통점도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부분을 상징을 하느냐인 것 같거든요. 뭔가 광고 작업이나 대중음악 작업을 할 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래서 요점이 뭐냐? 네, 이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스파이더맨을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어떤 표현을 하고 싶냐는 그 광고랑 대중음악 작업이랑 똑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완급 조절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광고 작업은 길어야 1분, 그리고 보통은 15초에서 30초 사이에 음악이다 보니까 메인 테마로 시작해서 메인 테마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메인 테마로 시작해서 더 과장된 포인트들, 뭐 뒤에서 막 FX 사운드가 막 하고 터지고 끝난다든지, 그 포인트는 방금 말씀해주신 뭐 그래서 요점이 뭔데, 캐치프레이즈가 됐든 상품이 됐든 거기로 몰아주기 위한 기승전결이라고 보이고, 음악 같은 경우,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정서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화법, 어떤 템포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가 훨씬 더 많다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접근 방식이 다른 두 작업에 대해서 다 능숙하게 작업을 하셔서 저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중음악 프로듀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갑자기 테마를 내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징그럽다고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다짜고짜 하이라이트를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대중음악 작업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작업의 요소로서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은 대중음악 작업의 그 완급 조절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가장 강한 인상이 뭔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네. 인트로 벌스 가는 구간을 못 버티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쵸, 이게 약간 시간 간의 싸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뭐 대중음악은 사실 곡 제한이 없잖아요. 10분짜리 곡을 만들면 만들면 되고, 근데 광고 음악은 이게 명확한 틀이 있으니. 네, TV에 송출된다 했을 때 15초, 30초. 근데 그것도 영상의 시작점이 아니고 그 블랭크 구간부터 시작이라서 이제 거의 나노 단위까지는 조금 과장이지만 0.01초 단위로도 잘랐던 기억이. 그렇죠. 그리고 그 마디 구성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잖아요. 네. BPM도 곡의 템포가 상대 광고주 쪽에서 요청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14초의 마디 구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특수 효과음이나 혹은 뭐 조금 원가수 마디로 일부 채우고 시작한다든지 이런 변칙적인 적용을 해야 될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때 같은 경우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테크닉? 꼼수라 하죠. 전체 BPM을 이제 오토메이션하는 방식으로 0.3. 0.3, 0.2 이렇게 하면 사실 초수에는 맞출 수 있거든요. 어떻게 조금 엇나가지만은 귀에는 안 들리는 수준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해서 했던 기억도 있고.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 또 많은 노하우가 생겼고 네. 또 갑자기 대중음악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혹시 누군가의 곡을 외주 작업으로서 소화할 때 메인 아티스트와 소통할 때 이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곡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에 관하여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제가 자신 있는 장르나 분야면 먼저 제가 데모를
공유한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네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 어때? 이런 장르 어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근데 아티스트분들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슈타인 형 같은 경우는 자전적인 이야기가 저는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곡 작업하기 전에 굉장히 길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지 그 네. 배경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저도 그거를 공감을 하려고 귀담아 듣고 형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요즘 어떤 생각을 하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작업을 3시에 만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프로툴 프로그램을 키고 작업을 하는 시간은 6시, 7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얘기하고 커피 사 먹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 반대되는 경우로 이제 이따가 나올 소코도모의 곡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특별하죠, 소코도모.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발매한 드림보이라는 노래를 했을 때 이 친구는 확실했어요. 원했던 게. 자기가 이 사운드 있어야 돼 이게 네. 확실하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공감을 하고 무조건 하이파이하게 팝스타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팝스타다 이거. 디렉션 주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다르죠. 네, 특이하죠. 네. 오히려 그런 요소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원슈타인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토크세션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시고 왜 이게 만들고 싶었는지부터 같이 나누고 시작하는 편이고요. 소코노모님은 사람의 언어가 아닌 걸로 많이 살고 이게 막 찌찌찌찌 이래야 돼요, 형. 뭔가 이런. 일단 다음 세션 때도 함께 하신다면 더 그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사람 말이 아닌 걸로 설명을 그래서 그 의성어로도 표현이 안 돼서 막 자기가 뛰어다닐 때도 있고 맞아요. 행동을 표현할 때도 많고 형 이 부분에서는 약간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렇게 돼야 돼요라고 하면 제가 이제 피지컬리 느꼈을 때는 아 여기 사운드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볼륨이 오오오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필터 값을 조정을 해서 와 와 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그리고 한 번은 되게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형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진지하다 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결국에 이거의 결과는 진지가 아니고 노랫말에 귀 기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됐던 경우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프로듀서를 희망하고 계시거나 그 사이에 끼는 어떤 저 같은 포지션을 원하시거나 하면은 다양한 언어에 열려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정말 모든 아티스트가 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에 대한 거는 뭐 네. 수능 점수가 높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쵸. 그쵸.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분들한테는 표현 방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성학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발론님 얘기하는 거 거의 못 알아요. 약간 너무 많이 배우셨어요. 똑같다고 느껴요. 네. 거기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을 하면서 한 배를 탈까에 대한 고민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람마다 존중을 하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 발론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언어로 말씀을 하세요. 어떤 그 음악이 주는 인상이나 어떤 코드를 쓰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원슈타인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적인 말을 하고 소코도 굉장히 동물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사이에 서 있거든요.
곤란할 때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성향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뭘 해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진짜 알아듣고 싶어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거기에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일방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같은 배에 탔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같이 귀 기울여서 듣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제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레퍼런스 곡이 있는지 제일 빠르고 다이렉트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 곡을 따라서 만든다기보다는 일단 그 곡의 인상이 네. 어쨌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료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하나 덧붙이자면 코노무의 신기루이라는 곡은 네네. 그 하우스루즈라고 200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이제 분이 계신데 그 노래를 저희가 엄청 둘 다 좋아해요. 거의 사랑하는 정도의 하우스를 제 두잇과 이제 다른 곡들을 듣고 나서 만든 곡이다 보니 레전드 앨범. 그쵸. 본의 아니게 이제 하우스루즈 두잇의 보컬로 참여하셨던 분도 이제 이윤정님도 굉장히 운이 좋게 연락이 닿아서 참여하시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같은 배에 탔으면 서로가 존중을 하고 어떤 보이스를 내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필요한 좋은 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최근에 점점 감성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더 훌륭한 소통 방식, 더 훌륭한 어휘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물론 우리 팀 안에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을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 네. 음악적인 이론에 빠삭한 분도 계시고 각자의 역할이 너무나 있지만 결국에 음악이 하드디스크 용량처럼 2배, 4배 이게 우월하고 8배 뛰어나고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만드는 사람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우선시되는 일 아닌가. 저도 이 원슈타인 형, 포코도 그 외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작업을 했을 때 느꼈던 거가 저는 원래 혼자 음악을 했었어가지고 잘해야 돼. 사운드를 잘 만들어야 돼. 우수해져야 된다. 우수해져야 돼. 라는 강박과 프레셔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은 작업을 하고 나서 그래도 이걸 작업할 때 만들어진 추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재밌는 기억? 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진짜 신기한 게 이제 저는 우리 스탠다드 프렌즈에서 나온 거의가 아니라 그냥 모든 앨범에 관여가 돼 있었는데 물론 대부분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성과가 있었던 앨범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 앨범들의 공통점이 다른 건 없고 홍보를 어떻게 했다 돈을 얼마 썼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막 이걸 빨리 내고 싶어서 안달복달 했을 때 잘 되더라고요. 뭔가 더 표현하고 싶은 게 차고 넘칠 때 그래서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이 뭔가 느끼면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디인데 그래서 예전에 정말 은평구 어딘가에 있는 지하 곰팡이라는 작업실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사실 제일 재밌었거든요. 음악할 때 아무것도 모를 시절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던 시절 친구들도 막 새벽에 와도 마냥 재밌고 그때의 기억들을 안 잊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초심이긴 하죠. 네. 그게 다인 것 같아서 좀 너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네. 그래서 급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갈로님도 이런 외부 작업도 계속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와중에 본인 개인 앨범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앨범일 거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 너무
광고음악과 프로듀싱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 제가 사실 노래도 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제 노래. 그 이번 앨범은 굉장히 핸드메이드적인 요소가 강할 것 같고 이제 괜히 힘들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럼 같은 경우도 디지털 미디 악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마이크 가지고 다 하나씩 녹음을 하고 있고 앰프도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서 바로 송출이 가능한데 굳이 앰프 앞에다 마이크 대고 마이킹이라는 테크닉을 배워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네, 지금 좀 좋은 추억을 이제 저만 좀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렇게 해야겠고 막 꼭 들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앨범이거든요. 네. 잘 되겠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평일 낮 시간에 아마도 점심도 걸르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시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로님은 이만 보내드리고 저는 1시간 후인가요? 네, 1시간 후에 스텔라 프렌즈 아트 디렉터 용기님과 이어서 스텔라 프렌즈 치프 엔지니어 윤준영님, 소코노모님, 자이언트님과 함께하는 토크 세션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식사하시고 뵙겠습니다.